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들 잉여사롱 시즌2 두 번째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첫 회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또 저희가 와서 반갑다고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반겨주셔서 저희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좀 그랬습니다. 네. 누구시죠? 이거 뭐 빵 터졌어 지금. 자, 오늘의 주제 스파이더맨 홈커밍입니다. 난리 났어요. 지금 개봉 5일 만에 350만 관객이 들었고요. 네. 개봉 첫날 70만이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하루에만 100만이 넘었어요. 일요일 날 97만이고 이 분위기면은 이번 주에도 사실 개봉하는 게 별 대작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 주 이번 주말하고 오는 주말하고 다음 주까지 가면은 내가 보기엔 700만에서 1000만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사실 7월 말까지 경쟁작이 큰 게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 이전에 개봉했었던 대작들이 줄줄이 입소문이 안 좋았고 이 작품은 시사회에서부터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사람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번에 굉장히 어린 스파이더맨이 나오기 때문에 어린이 관객들도 굉장히 많이 극장으로 가족들이 보기 좋구나. 네, 방학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네. 예. 근데 사실 그 스파이더맨이 그 전에는 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이런 게 좀 부진했고 그래서 과연 마블 세계관으로 와서 얼마나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인가가 좀 관전 포인트였는데 역시 어마어마합니다.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블 영화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스파이더맨 영화도 좋아해요. 생각해보면은 2001년에 샘 레이미 버전의 1편이 개봉했을 때도 굉장히 스코어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 벌써 지금 16년 동안 6번째 나온 작품이고 3번째 소개인 거니까 사람들이 또 어떤 익숙함과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진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인 거잖아요. 마블로 돌아와서 그렇죠. 이제 네. 마블로 스파이더맨이 마블 MCU로 이제 돌아와서 처음 나오는 영화인데 다들 아니 저 스파이더맨 마블 코믹스 캐릭터인데 마블 거 아니었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연이 있습니다. 마블이 예전에 굉장히 좀 지금처럼 잘 나가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죠. 영화 산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판권 사업을 했던 거죠. 그렇죠. 아이언맨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마블이 정말 커졌는데 그 전에는 워낙 좀 어려운 시기가 있어갖고 캐릭터들을 팝니다. 판권을 나눠서 팔았죠. 나눠서 팔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아는 스파이더맨 영화들은 마블에서 만든 게 아니고 소니 픽처스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샘 레이미가 만든 그 스파이더맨 3부작 그리고 그 이후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이건 2편까지 나왔죠? 그렇죠. 2편이 쫄딱 망했고 그 후속편을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후속편 만들면은 또 잘 안 될 것 같고 하니까 고민하다가 결국 소니에서 마블이랑 손을 잡는 결정을 내린 거죠. 뭐 그것도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가 있죠. 원래 이제 소니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 스파이디였던 앤드류 가필드를 출연을 시키고 싶어 했대요, MCU에. 그러니까 이렇게 합류하는 걸로. 근데 마블에서 안 된다, 새로 캐스팅하자라고 했는데 기싸움에서 소니가 진 거죠. 일단 이 캐릭터에 대한 기대가 워낙 높아졌던 게 이제 잠깐 출연했잖아요. 원더우먼도 이제 그 전편에 출연했었던 것처럼 이 작품도 이제 11호에서 먼저 그렇죠. 등장을 했었기 캡틴 때문에 아메리카 11호에 나오면서 네. 야 기대감을 한껏 높여갖고 이번에 빵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예. 네. 그 유명한 베를린 공항 장면에서 쫄쫄이 그러면 착 하고 등장하는 이제 그 장면이었죠. 네. Hey everyone. 굉장히 어려졌습니다. 그 전보다. 네. 스파이더맨 영화의 역대 최연소 배우가 그리고 실제로 극중 캐릭터도 그렇죠. 역대 최연소고요. 샘 레이미 스파이더맨에서는 몇 살로 나왔죠? 거기서는 이제 고3 때, 그러니까 졸업반이고, 네. 그다음에 본격적인 활약을 하는 건 졸업 이후거든요. 배우는 이제 그때 이제 27살. 27살. 네. 그리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도 마찬가지로 졸업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배우는 29살이었는데, 뭐 인상이 뭐 두 배우 다 워낙 동안인 배우잖아요. 그렇죠. 앤드류 가필드도 그렇고. 20대 초반으로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어느 정도 뭐 좀 성인이 되어가는 이제 사회에 발을 디딜 준비가 되어 있는 피터 파커를 봤다라면 이번에는 고2인데 물론 고2예요? 중학생 아니고? 고2입니다. 고2? 11학년. 11학년. 그래, 11학년. 고등학생이에요. 예. 우리가 아마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원래 스파이더맨 캐릭터 코믹스에서는 되게 이렇게 트래시 토크라 그러죠. 이렇게 떠버리해서 적들을 좀 말 엄청 많고 질리게 만드는 이게 무기였는데 전작들에서는 그게 이렇게까지 강조된 적은 없었어요. 전작에서는 좀 무겁고 좀 고민을 계속하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진중하고. 예, 마크 웹 버전에서 조금 트래시 토크를 하긴 했는데 아,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말이 많을 줄은 몰랐고 11월에서 말 많았잖아요, 되게. 근데 우리가 이 홈커밍을 보면 알게 되죠. 아, 얘가 11월에서 많이 참은 거였구나. 얘가 진짜 말이 많고 원래 중학생, 고등학생 이 시기가 되게 호르몬도 과다하게 나오고 엄청 까불락거리고 뭐 고민도 많고 그런데 그런 시기의 특징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캐릭터가 아닌가. 그리고 약간 네. 위치가 이제 스타들을 만난 팬의 입장에 그렇지. 뮤지컬 팬의 입장에서 막 이렇게 신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흡사 선영님이 지금 다른 배우들을 봤을 때, 네. 남자 배우들을 봤을 때 그 여자 마인드. 배우들한테도 그럽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왜 특히- 꼭꼭 집어서 남자 배우라고 아니 그 말씀하시죠? 전에 남자 배우에 대한 애정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잖아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더더욱 그 일반적인 그 시청자들이 관객들이 더욱더 스파이디에 좀 몰입을 할 수 있는 나이와 상관없이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친근한 어떤 서민적인 영웅으로서의 그런 특징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는 아이언맨은 약간 뒤에서 후원자 같은 느낌이에요. 뭐 네, 아버지 후원자이자 내지는 멘토. 멘토. 약간 그 무책임한 대부 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약간 방목형으로 그렇죠. 애를 그냥 계속 안 지켜보는 듯 하면서 다 지켜보고 사실은 다 지켜보고 있고 제일 집요하게 지켜준 사실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영화 속에서 좀 재치 있게 표현되는 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네. 특히 티네이저 슈퍼히어로로서의 정체성을 역대 스파이더맨 시리즈 중에서 가장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모든 대부분의 일상이 이제 학교에서 벌어지니까 친구, 단짝 친구가 한 명 나오죠. 그 이름이 뭐죠? 하여튼 단짝 친구랑 네드요. 네드 맞아. 둘이 항상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여학생이 나오고 네. 뭐 하여튼 그 친구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재미있는 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이 뭐 가령 뭐 떡볶이 먹으러 가자 오늘은 뭐 어디 가지 않겠니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스타크 인턴십에서 언제 연락이 올지 몰라 이러면서 항상 외롭게 핸드폰을 붙들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네. 그래서 자의적 타의적 약간 아웃사이더의 위치에 서 있는 그런 캐릭터고요. 또 친구들이 놀려요 그거를. 그 플래시라는 친구 원작에도 나오는 이제 친구인데 친구가 계속 그러시겠지 스타크 인턴십 하시겠지 맞다 나 어저께 데이트했는데 블랙 위도우랑 이런 식으로 계속 네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계속 놀리죠. 맨날 놀리는 애가 피똥 파커라고 놀던데 아 번역을 잘하셨어요. 황석희 번역가가 예. 막 자기가 거기서는 영어 그 원어로는 피넛 파커 뭐 이런 식으로 놀렸을 거예요. 피넛 파커. 근데 땅콩 파커 뭐 이런 식으로 놀렸는데 그걸 그 우리말로는 피똥 파커로 해갖고 순화해 주셨네요. 땅콩으로. 네. 그렇죠. 피넛은 좀 더 네, 성적인 네, 의미가 그렇죠, 있죠. 그렇죠. 네. 굉장히 어린 친구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사소한 기다림 같은 거, 또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 사실은 슈퍼히어로가 그런 정체성이 항상 있잖아요. 얼굴을 이렇게 가려져 있고 남들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지만 이 시대 최고의 영웅으로도 굉장히 우러러보는 그런 존재라서 그 사이에 놓인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사춘기의 어떤 인정 욕구로 절묘하게 투영을 시켜가지고 그런 스토리를 이제 슈퍼히어로의 어떤 서사와 이제 좀 그러니까 세세하게 잘 녹여내는 점 그런 점이 이 영화의 좀 매력인 것 같더라고요. 영화에서 보면은 그 친구한테 네. 정체를 들키잖아요. 얘가 이제 그렇죠. 옷을 스파이더맨 수트를 입고 방에 딱 내가 참 들어갔는데 부주의해요. 친구가 와 있어. 그래서 얘가 손에 있던 레고 네. 데스스타를 뚝 떨어뜨리면서 네. 깜짝 놀라는. 어렵게 조립한 데스스타를. 그 이후에는 그래서 이 친구가 항상 계속 꼬드기잖아요. 야, 네가 스파이더맨임을 빨리 밝혀. 그래야지 네가 좋아하는 쟤도 너한테 관심을 갖고 졸업반도 꼬실 수 있어. 그 나이 때 여자 꼬실 수 남자애들이 있어. 그죠. 하는 그 말로. 또 이제 계속 어떤 자기의 야망도 이야기하죠. 나는 슈퍼히어로들이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을 때 모니터 앞에서 컴퓨터 자판을 두들기며 지시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러면서. 근데 실제로 나중에 그 역할을 하죠, 진짜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세세한 대사를 얘기하는 이유가 그만큼 학교에서의 그 에피소드가 네네. 굉장히 좀 아기자기하게 잘 구성이 돼 네네네. 있어요. 그래서 내내 계속 이 아이는 M이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죠. 이전까지 시리즈는 이 아이는 그래도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불행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애기는 애인데 남다른 그렇죠. 애입니다를 강조를 했죠. 빨리 어른이 되고 빨리 철이 들어야 되는 애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약간 그게 좀 줄어든 이유가 이게 네. 확실히 MCU에 들어와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전 시리즈에서는 이 세계관의 히어로가 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이런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또 내가 처음이고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그것도 훨씬 더 많이 고뇌를 해야 되는데 이 세계에서는 이미 우러러보고 따라가면 되는 롤모델들이 있으니까 엄청난 히어로들이 뭐 우주적으로 그렇죠. 악을 소탕하고 있으니까 네. 그죠. 스파이더맨이 굳이 뭐 자기가 안 해도 뭐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이 모든 뉴욕 전체의 악을 내가 다 무찔러야 되나라는 무게감 같은 것들이 좀 없어진 거죠 아무래도. 보면은 그래서 이전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제 스파이더맨이 됐는지 네. 그런 가족사도 나오고 그렇죠. 본인이 뭐 거미에 물려갖고 뭐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생략돼 있어요. 다행이죠. 우리가 그 장면만 2번 봤는데 우리가 벤 삼촌이 죽는 것만 2번 봤다고요 우리가. 근데 여긴 되게 간명하게 나오죠. 메이 이모가 겪은 일도 있는데 뭐 더 많은 심려를 끼치면 안 돼라는 식으로 아주 그냥 간단하게 암시가 돼버리고. 다들 그 전에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통해서 웬만한 줄거리들은 알고 있다는 걸 전제하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서 오히려 그게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그게. 근데 굉장히 좋은 게 나이가 가장 어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기가 뭔가 이렇게 그 선택을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슈퍼히어로 중에서 그게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슈퍼히어로 중에서 스파이더맨이 가장 좀 멘탈이 강조되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의지력, 뭐 책임감, 이런 정신적인 성숙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강조가 되는 캐릭터고 사실 보면 이 어벤져스의 영웅들은 뭐 토니 스타크를 비롯해서 멘토라고는 하지만 좀 멘탈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어른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어른들이 이 미숙한 나이에 하지만 속안에는 굉장히 강한 어떤 멘탈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이만 어릴 뿐인 이 슈퍼히어로의 어떤 멘토가 된다라는 거 거기에서 오는 아이러니도 저는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 자기가 만든 옷 굉장히 좀 어설픈 수트 나중에 아이언맨이 최고급 수트를 선물하기는 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 사실 가장 인상적인 거는 자신이 직접 만든 그 어설픈 수제 수트를 입고 활약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아이언맨이 준 수트를 입고 뭐 기능을 좀 제한해 놨어요. 왕초보 기능만 쓸 수 있는. 왕초보 모드로. 근데 그 친구 네드가 그걸 해킹을 해서 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학 영재학교라는 게 전편들에서는 이게 별로 강조가 안 됐잖아요. 근데 이번 편에서는 그걸 굉장히 잘 써먹습니다. 네드가 그 컴퓨터 신동이어서 그걸 해제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미줄 용액도 선생님 눈피해서 굉장히 대량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설정도 나오고. 네. 그래서 하여튼 그걸 가지고 뭔가 자기 딴에는 뭔가를 해보겠다고 그 벌처를 비롯한 그 악당들 자기가 잡아보겠다고 하다가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이언맨이 와서 너는 이걸 입을 자격이 없어 하면서 수트를 다시 뺏어가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아까 얘기한 네. 본인이 애초에 만들었던 그 조악한 수트를 다시 입고 네. 본인이 다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들면서 거기서 뭔가 한 뼘 성장을 하고 그렇죠. 해서 나중에 다시 아이언맨이 딱 너는 이제 자격이 된다 하면서 수트를 주잖아요. 사실 이게 이 줄거리의 뼈대인데 그렇죠.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청소년의 성장기이기도 하고 정말 스파이더맨 우리가 아는 스파이더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전과는 좀 다른 톤으로 보여주는 그 드라마여서 그렇죠. 네 그게 그래서 이 애초에 영화의 원작자도 장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작품은 이제 기존의 어벤져스 세계관이라기보다는 그 존 휴즈가 만들어냈던 80년대 청춘 영화 그 세계관 안에 있다. 그래서 존 휴즈의 청춘 영화가 굉장히 영화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이전에 어떤 대상화됐던 그런 10대들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10대들의 언어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청춘의 모습을 영화 속에서 그려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존 휴즈 영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한 것처럼 실제로 여기에서는 가장 그 나이대에 걸맞는 10대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어떤 장면에서는 스파이디가 이렇게 벌처를 추격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뭐 풀파티를 하고 있는 어느 집을 딱 지나가는데 거기 TV에 페리스의 해방이 이렇게 그 틀어져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까지 자세히 봤단 말이야? 이야 대단한데? 그리고 실제로 여기 나오는 이 피터와 피터의 그 그부들이 그 포즈를 취해서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게 브레퍼스트 클럽의 예. 포스터를 사용을 해서 예전에 이제 청춘물의 어떤 포스터를 네. 오마주하거나 또 그렇죠. 패러디하거나 이런 장면들이 많이 네. 나오는군요. 그래서 사용하는 언어도 사실 그 일반 MCU 영화들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10대들이 많이 쓰는 용어라고 해요. 그래서 황석희 번역가님께서 좀 고민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극장에 걸리는 건데, 오,
이렇게 수트, 뭐 오짐, 인정, 뭐 게이득 이럴 수는 없는 거라 자막에서. 게이득. 예,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떤 톤을 맞추는데 좀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거는 MCU판 스파이더맨 홈커밍을 만든 제작진 입장에서도 좀 고민이 있었겠죠. 이제 네. 언어를 어느 수위로 맞추는가. 실제로 황석희 번역가가 본인의 블로그에서 어떤 자막에는 이모지라고 하죠. 이모티콘. 네. 그것도 넣었다고 일부러 10대들의 어떤 느낌을 살리기 발견하셨어요? 못 네. 발견했어 나는. 뭐 문자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메시지 보낼 때 네, 그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내 방송에서 한 번 나와요. 이게. 어. 아 역시 그 나이가 좀 있으셔. 그거를 이렇게 놓치고 이거 지내가지고. 눈이 느려 내가 지금. 새로운 스파이더맨 10대들의 어떤 매력을 어떤 학교의 성장기 이런 거 청소년의 성장기 이런 걸 또 100% 또 잘 표현한 게 바로 이 주연 배우 톰 홀랜드인데 그렇죠. 생긴 것부터 일단 중학생 같아 보이잖아요 진짜로. 고등학생이라니까요. 아니 근데 이제 외모만 보면 진짜 중학생 같다니까. 키도 좀 작고 하니까. 그렇죠. 네. 뭐 팬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배우가 뭐 빌리 엘리어트 뮤지컬 그 주역 출신이기 때문에 진짜 꼬맹이 시절부터 연기를 그렇죠. 한 거죠. 일단 뮤지컬로. 신체 연기에 엄청나게 능하고요. 그렇죠. 춤을 잘 추고 그렇죠. 일단. 그리고 빌리 엘리어트가 이제는 거의 뭐 현대적인 소년 성장담의 한 네. 아이콘 같은 그런 캐릭터가 됐는데 그 이미지를 계속해서 이어받고 있어요. 사실 이 작품에서도 약간 그 빌리 엘리어트처럼 그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조리한 세계와 대면하는 그런 또 테마적인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톰 홀랜드가 연기한 이 어린 피터의 성장담을 좀 재구성하는데 더 이제 풍성하게 다양한 시선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톰 홀랜드는 실제로 덤블링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고 네. 일부러 오디션 스파이더맨 역을 뽑는 오디션에 덤블링하면서 등장하는 영상을 막 내고 막 그래갖고 그게 많이 어필했다 그래요 진짜. 그래서 옷 갈아입는 장면들을 보면은 약간 뭔가 되게 탄탄한 근육만 남긴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발레하는 사람들, 네. 무용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잔 근육들로 가득 차 있는 느낌이 그렇지. 좀 있어서 아마 옷 갈아입는 장면에서 이렇게 굉장히 어떤 즐거움을 또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즐거움을 많이 느끼셨나 본데 얼굴이 환해졌어. 저렇게 작은 목소리로 그렇죠. 근데 저도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어떤 뭐 남자의 벗은 몸을 본다가 아니라 되게 시각적으로 즐거운 근육이에요. 되게 딱 잘 짜여져 있어서. 아니 남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빌리 엘리어트의 연장선상에서 네네. 이 배우가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이 작품도 저는 약간 글리를 보듯이 봤거든요. 아, 글리. 글리. 이거는 10대들의 학교 드라마. 그렇죠. 그거. 뮤지컬이죠. 네, 그래서 뮤지컬. 그 작품의 어떤 색깔과 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진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일단은 톰 홀랜드의 연기가 네, 네.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죠. 톰 홀랜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스파이더맨을 연기한 배우들이 처음에 샘 레이미, 샘 스파라고 하죠. 샘 스파에서는 토비 맥과이어. 네. 그 다음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은 어스파라고 하는데 어스파에서는 그게 줄여서 다들 얘기하더라고. 놀거남이라 그러죠. 앤드류 가필드. 그 다음에 이제 톰 홀랜드. 앞에 전작들에서도 스타가 됐고 스파이더맨을 연기함으로써 지금 톰 홀랜드도 굉장히 이미 스타가 된 것 같아요. 톰 홀랜드 덕통사고 당했다. 그래갖고 그렇죠. 굉장히 귀여워하더라고. 솔직히 굉장히 역대급 등장 같아요. 이전에 너무나 기라성 같은 그 개성강하고 쟁쟁한 캐릭터들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어린 배우가 떠맡은 과제가 어마어마한데 그런 거를 다 모든 부담감을 이기고 애기거미 이런 사람들이 막 열광하게 만든 거는 뭐 스타가 아니라 정말 그 이상의 뭐 배우의 앞길을 좀 예상하게 만드는 그런 등장이 아닌가. 그죠. 이렇게 앞에 전작들이 또 이제 너무 어마무시한 건 좀 다르게 표현하면 시아버지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눈높이가 맞춰져 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안 먹는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과제였는데 네. 저는 워낙에 샘스파 3부작의 팬이어서 이번 작품이 그렇게까지 가는가라는 부분에서는 갸우뚱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이 별로야? 라고 물어보면 아니야 충분히 만족스러웠어 네. 라고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유쾌하고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점에는 누구나 다 동의를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전작의 팬이든 뭐 DC의 팬이든. 스파이더맨뿐 아니라 네. 이제 또 빌런이 또 매력적인 캐릭터로 나와요. 아, 그 역대급 아이콘. 빌런이죠. 네. 사실은 그동안 마블이 DC에 비해서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빌런이 빌런. 너무 단순하다, 그러니까 일차원적이다. DC는 이제 다크나이트의 네. 조커라든지 그렇죠. 어마어마한 빌런이 나오는데
마블에서는 빌런이 좀 약했거든요. 네. 좀 캐릭터도 평면적이고. 그랬죠. 물론 이제 좀 아닌 빌런들도 있었어요. 이를테면 뭐 지모랄지. 저는 윈터 솔저에서 나왔던 빌런들 그러니까 여기서 나쁘지는 루소 않았는데. 형제 영화는 좀 아, 그쵸, 논외로하고 그쵸. 그 아이언맨 시리즈 빌런들이 다 하나같이 형편없었어요. 생각해보면은. 그렇죠.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배우가 네. 마이클 키튼. It's time we change too. The Vulture is played by Michael Keaton, and the Vulture is planning on stealing. 무려 배트맨. 그렇죠. 굉장히 상징적인 캐스팅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DC에서 배트맨을 연기했었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가지고 또 출연한 영화가 버드맨이라는 예, 이냐리 2의 버드맨에서 그 한물간 작품으로 슈퍼히어로의 오스카상을 뒷얘기를 수상했죠? 담은 그래서 그걸로 상도 받고 네. 그 인물이 결국 벌처 이 기계로 이제 날개를 만들어서 날아다니는 벌처니까 윙슈트를 입었는데 진짜 그러니까. 버드맨이더라고요. 진짜요. 그 이미지가 그대로 이어지고요. 네. 아, 너무 웃긴 거는 톰 홀랜드는 그 배트맨 팀버튼 배트맨 나왔을 때 세상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클 키튼이 계속 야 인마 내가 원조 배트맨이라고 하면서 아 물론 사실 원조는 아담 웨스트긴 하지만 아무튼 내가 이 왕년의 배트맨이었어라고 되게 강조를 많이 했대요. 연기하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애가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은 빌런도 매력적이지만 그 마이클 키튼이라는 배우의 존재감이 아니었으면 그렇죠. 이렇게까지 입체적으로 구현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다들 마이클 키튼의 얼굴 클로즈업 샷만으로도 네. 뭔가 엄청난 그 기운을 받는다는 그런 평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뭐 유쾌하고 그 역대 최연소 스파이디이기 때문에 좀 떠들썩하고 가볍고 경쾌하고 이런데 정말 지나치게 위로 막 붕붕 뜰 수 있는 분위기를 가라앉혀준 게 사실은 마이클 키튼의 무게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벌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요? 왜 입체적인 빌런인지. 일단 영화 처음부터 등장하잖아요. 네. 뭔가 이제 노동자 계급이고 나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투여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뺏어가는 거죠. 그죠. 아이언맨 그룹이. 미국의 슈퍼히어로들의 맨 처음에 등장 자체가 이런 미국이 상징하는 그런 이상적인 가정, 중산층 이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 존재 중에 한 명인 그 아이언맨의 기업에 의해서 뭐 대기업의 횡포죠. 데미지 횡포에 의해서. 컨트롤이랑 그렇죠. 네. 그것도 정부랑 같이 손을 잡고 그렇죠. 이제 밥벌이를 그냥 뺏어갔다. 그래서 지금 야 여기에 걸린 입이 몇 개인데 이러면서 굉장히 좀 분노도 하고 안 되겠어. 우리가 그래도 먹고 살려면은 뭔가 해야겠어. 해갖고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계형 빌런이라는 그렇죠. 게 굉장히 웃긴 것 같아요. 생계형 범죄, 생계형 네. 빌런. 물론 이제 무기를 불법으로 팔긴 했지만은 이 사람이 죽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사실은 하고. 들키지 말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조용히 몰래 훔쳐가지고 몰래 팔고. 네. 그래서 정부도 스타크 인더스트리도 이 사람의 존재를 그 세월 동안 몰랐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집에다가는 내가 범죄로 돈을 번다는 사실을 차마 얘기를 못 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뭐 가족을 먹여 살리고 뭐 그러려고 되게 악이 받쳐서 빌런이 됐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그냥 흔한 사람인 거예요. 그 피터와 이렇게 맞부딪힐 때도 약간 그게 있죠. 이렇게 워킹 클래스 히어로와 워킹 클래스 빌런이고, 그래서 이 작품이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생계형 히어로와 생계형 예. 빌런의 만남.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어른의 세계에 편입되고 싶어하는 이제 소년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어벤져스라는 되게 그 어마어마한 뭐 거기 보면 한 나라의 왕자님도 있고 군수산업 재벌도 있고 되게 돈 잘 버는 사람들 많이 모여있잖아요. 누구는 신이고 뭐 그러니까 이런데 여기에 되게 그 흑수저 출신인 소년이 어떻게든 그 위의 계급으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계급적으로도 편입하고 싶어하는 서사이긴 하잖아요. 거기서 계속 벌처가 묻는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아? 걔들은 정의로운 것 같아? 걔들은 그동안 어떻게 벌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맨 처음에 그 벌처가 등장할 때도 너무 빌런 같지 않은 거예요. 너무 공감이 돼. 이쪽에 토니 스타크보다 이쪽에 훨씬 더 공감이 가는 거예요. 정당하게 계약을 한 거고 여기에서 내가 뭐 그냥 해고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고 그리고 다른 내 그 직원들. 그렇죠. 이 직원들 다 가족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냥 정당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정부가 이거는 국가 기밀입니다라는 어떤 더 커다란 그 제도적인 그 원칙을 내세워서 보안을 내세워서 그야말로 서민의 생존권을 막은 거잖아요. 억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미국이 유럽처럼 노조가 센 나라였으면은 영화가 거기 그렇게 빌런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같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이렇게 화염병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국을 한 빌리 엘리어트처럼 이렇게 그렇죠. 파업하고 그러니까 노조가 이럴 중요한 텐데. 거예요. 이 멀쩡한 사람은 빌런으로 만들잖아.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 영화 자체가 저기 어벤져스는 정말 거대한 적들과 싸우고 아까 이제 벌처 같은 좀 생계형 빌런들은 굳이 아이언맨이 생계형 빌런까지 신경 안 쓰거든요. 여기서도 직접 대면하는 장면은 없죠. 그렇죠. 오히려 다른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다른 힘을 빌어서 그냥 처리하려고 하고 네. 뭐 이랬는데 결국은 스파이더맨이 뭐 정말 낮은 곳에서 어벤져스하고 다른 슈퍼히어로들은 높은 곳에서 막 엄청난 전쟁을 치를 때 이 낮은 곳에 뉴욕 퀸스라는 작은 동네에서 스파이더맨이랑 생계형 빌런 벌처랑 둘이서 이제 맞부딪히는. 이 작품을 많이 평가하기를 마블의 세대 교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단지 그 히어로의 나이가 어려서일 뿐만이 아니라 이 영화에서 보여준 가치가 스파이더맨의 정체성이라고 또 다정한 이웃으로서의 영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 스파이더맨 뭐 이거잖아요. 어벤져스는 지금 계속해서 외계 우주에 엄청난 신적인 존재들하고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면은 내 이웃은 누가 지키지? 이런 근원적인 물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초심에 가까워진 질문을 도로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목에 이제 좀 많은 의미가 그래서 함축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이제 그런 어떤 활약을 펼치고 어벤져스로 들어와야지 딱 아이언맨이 딱 제안하니까 저는 땅에 좀 더 있으려고요 딱 네,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우리 이웃에 머물면서 이웃의 평범한 좀도둑들도 잡고 할머니 길도 알려주고 그렇죠. 이런 일을 계속 하겠다는 거죠. 추러스도 좀 받아 먹고. 그래서 약간은 스파이더맨 비긴즈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파이더맨 홈커밍을 기대를 하시면서 전작에서 약간 간을 봤으니까 이번 작품에서는 본격적으로 스파이더맨이 활약하는 걸 보겠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아직까지 뭔가 인턴십 같은 느낌이고 아직까지 뭔가 굉장히 어설퍼서 어떤 혼자서 설 수 있는 히어로라기보다는 이렇게 히어로가 되어가는 과정 이란 느낌이 강하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굉장히 넷상에 좀 많은 공감을 얻은 표현이 슈퍼맨 보러 갔는데 스몰빌. 내가 본 건 스몰빌. 슈퍼맨 네. 영화 보러 갔는데 스몰빌만 네. 보고 나왔다. 그렇죠. 네. 그러고 보니까 사실 스파이더맨 하면은 뉴욕의 고층 빌딩 사이를 줄을 쫙 타고 쫙 다니는 그 시각적인 즐거움이 상당하잖아요. 그런 장면이 안 나옵니다, 여기는. 여기에는 대신에 우리가 그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스파이더맨이 사막에서 싸우면 도대체 뭘 잡고 가지? 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할 만한 장면들이 좀 있죠. 몇 장면. 좀 폭소를 유발하는 그런 장면들인데 헥헥대고 정말 뛰어가더라고요. 전력 질주를 하면서. 그리고 히치하이킹을 겁나 하잖아요. 그 달리는 트럭 같은데 위에 이렇게 올라타고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약간 그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싸우는 스파이더맨을 많이 볼 수 있죠, 이번 영화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스파이더맨으로서의 좀 인상적인 액션이 좀 그런 쾌감이 덜하다 액션 이런 쾌감은 비판들이 좀 좀 적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대신 또 이제 수트가 워낙 최첨단이라서 또 다양한 액션을 또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그러고 보니까 수트가 지금 예전에는 정말 그냥 단순한 수트였는데 지금은 최첨단 거의 아이언맨 수트에 버금가는 그렇죠. 그런 기능들이 뭐 700몇씩 기능이 있어갖고 심지어는 인공지능도 있잖아요, 이 안에. 네, 여기서 또 다른 네. 씬스틸러 목소리로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누가 연기를 했는지 엔딩 크레딧을 보시면은 네. 아마 빵 터지는 배우 개그가 엄청난 지금 뭐 배우가. 얘기해도 네. 되지 않을까요? 다 이미 알려져서. 안 돼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게 시네플레이 대표님이시니까 다 아는 것 같죠? 내가 정보를 아니까. 네. 예. 저도 아무튼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반가운 이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네. 그리고 또 그렇고, 재밌는 거는 네.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인공지능이 이제 여성인데 여성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이 여성 배우의 남편은요. 누구를 연기했냐면은 그 다 얘기한 거 아니야? 아이언맨의 참 이분. 인공지능에서 파생된 캐릭터.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연기 배우 부부인 거예요. 네. 재밌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네. 그 말씀을 하고 싶었군요. 네, 네, 네. AI하고 이렇게 조금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피터가 그 밀실 같은 데 갇혀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빠져나가면 좋지? 이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수트의 기능도 테스트해보고 AI에게 이름도 붙여주죠. 뭐, 캐런이라고 하는 게 좋겠어. 캐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고 나중에 심지어 급기야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리즈라고 있는데 라면서 쭉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보면 이게 한 몇 시간쯤 지난 것 같거든요. 되게. 얼마나 지났지? 37분. 이렇게. 그러니까 애가 정말 너무 이렇게 어떤 그 시간 동안 그 어른이 생각하는 시간에 할 만한 일들을 얘는
몸의 호르몬 때문에 주체를 못해서 너무 빨리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피터가 아직은 굉장히 어린 청소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멘토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캐릭터가 이제 인공지능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을 그 티네이저 성장기로 보면은 사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매뉴얼들로 가득 찬 세계예요. 청소년의 시선으로 볼 때 학교에서 그 캡틴 아메리카가 교육용 비디오에 계속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그런 해라. 식으로 등장할 줄 몰랐어요. 그렇죠. 캡틴 아메리카 나온다고 했는데 비디오 안에서 등장하더라고. 네, 실제로 학교에서 그런 선생님들의 어떤 훈화라든지 교육적인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또 메이 승모도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있고 AI마저도 매뉴얼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매뉴얼로 가득 찬 세계에서 피터가 자신의 답을 찾아가는 거 그런 과정으로도 이 작품도 볼 수가 있는데 네. 아,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장면이 있었어요. Peter Parker is 친구들이 constantly 네. learning. 엘리베이터에 갇혔는데 그게 추락할 위기에 처했는데 스파이더맨이 결국 가서 구해주잖아요. 자기가 짝사랑하던 여자애를 구해주고 이제 그 여자애가 그 스파이더맨에게 고마워할 때 되게 막 그리고 하트 뿅뿅한 눈으로 바라볼 때 인공지능이 딱 얘기하잖아요. 지금이야 키스할 타임이야. 네. 근데 그 포즈가 그 정확하게. 스파이더맨에서 가장 그렇죠. 유명한 키스씬의 샘 레이미. 포즈. 그 전에 스파이더맨 키스씬을 연상시키는. 아직도 그거를 능가하는 슈퍼히어로 키스씬은 네. 안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전작의 키스씬까지 가지고 패러디해서 개그 코드로 사용하는 네. 그 AI의 센스 그리고 이 감독의 센스겠죠. 거기에 이제 감탄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사실 영화 장점들이 많은데 그래도 좀 아쉬운 점도 있죠, 당연히. 전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큰 아쉬움도 약간 그런 성장 영화로서의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어떤 마블 본래의 점점 어두워가던 세계관에서 본래 좀 유쾌함과 코믹함을 찾았다라는 장점에는 동의를 하는데 그게 하필이면 가장 나이 어린 캐릭터가 주인공을 맡았기 때문에 가벼워졌다라는 이렇게 발전하는 논리에는 전 좀 비판적이에요. 이게 10대 시점에서 많은 거를 표현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이것 역시 어떤 기성세대가 본 가장 좀 사랑스러운 10대의 모습만 담아낸 게 아닌가. 어른들이 그런, 바라본 네. 10대들의 모습, 전형적인 모습만 그려낸 거 아닌가. 네네.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저는 그렇게는 생각해요. 이렇게 또 어둡게 갔다가는 이제 앞에 나온 5편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차별점을 두기 어려웠을 테니까 했을 선택이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부분처럼 약간 왜 하필 어떤 재롱을 제일 막내가 부려서 전체 분위기를 띄워야 되느냐 약간 이런 부분들을 뭐 저도 이 팀의 막내로서 좀 지금 공감하는 모습이고요. 왜 가면은 나만 내가 쓰자 그랬지. 본인이 직접 내가 아니, 가면 우리가 옛날에 썼던 거 제안할 어딨죠? 거의 없잖아요. 본인이 막 찾았잖아. 성대모사도 알아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니까. 아무튼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네. 또 아쉬운 부분들 중에 여성 캐릭터에 대한 얘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아쉬운 부분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마블 영화의 세대 교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장점으로 이 영화를 보면은 인종적인 다양성을 굉장히 고려를 해서 다양한 인물들을 많이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절친인 네드도 아시아인으로 네, 나오잖아요. 필리핀계 배우라고 필리핀계. 하죠. 네. 예. 그리고 첫사랑이 리즈도 네. 이제 그 흑백 부모 아래서 태어난 네. 그런 친구고요. 그 아마 후속작에서 아마 중요한 역할로 등장할 이제 미셸이라는 캐릭터 역시 이제 전형적인 백인은 아니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그동안 마블 세계관, 그러니까 마블 영화들이 받아왔었던 어떤 그 백인 남성 중심의 세계관 이런 것들을 어떤 좀 진화시켜 나가려는 그런 노력은 보이는데 여전히 젠더적으로는 이게 과연 여성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이야기인가라는 점에서는 비중 있는 여성 캐릭터가 거의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이 영화를 보면은 또 여전한 문제, 모든 비밀에서 여성들은 소외돼 있고 끝까지 몰라요, 여자들은. 또 이 영화에서 이제 마리사 토메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배우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배우를 캐스팅해서 이제 메이 승모를 역대 가장 젊고 예쁜 캐릭터로 만들어놨는데 물론 배우의 존재감은 빛나지만 극중 캐릭터의 비중은 굉장히 적고 또 심지어는 주로 남자들이 약간 플러팅을 하는 그런 대사로만 약간 남자들이 다 관심을 많이 갖죠. 네, 메이슨과 그리고 미모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고 네.
도대체 뭐 인종적인 다양성을 고려할 때 젠더적인 그 시선은 언제 공정성을 회복할 것인가 이런 아쉬움이 계속해서 느껴지는 거죠. 마리사 토메이가 연기를 하면서 이 집이 좀 가정 형편도 그렇게 썩 뭐 부유해 보이지는 않는데 이제 도대체 저 사람은 직업이 뭐냐라는 부분을 김선영 평론가님께서 이게 저는 영화 끝날 때까지 도대체 직업이 뭐길래 얘가 계속해서 가방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 새 가방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6번째구나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그렇다라면 계속해서 이제 생계적으로 그 메이숙모가 뭐해서 돈을 역할을, 버는지 예. 뭐가 그것조차도 안 보여줬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정보조차도 해소를 시켜주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무관심하다 여성 네. 캐릭터를 그리는 데는. 네. 감독님, 좀 김선영님의 얘기를 좀 귀담아 들으시고 후속편에서는 메이숙모의 직업이 뭔지 좀 밝혀주시고 메이숙모의 캐릭터에 대해서도 좀 더 후속편까지 안 많은 가도 얘기를. 지금이라도 좀 지금이라도 네, 인터뷰를 얘기를 해줬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네. 또 이제 워낙 코미콘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에서 이렇게 뒷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영화가 다 설명 못한 설정 같은 네. 것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는 아쉬움이 저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 같은데 네. 요 얘기는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쿠키 영상이 2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쿠키 영상을 보면은 이제 후속편에서 어떤 빌런들이 등장하겠구나를 좀 암시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쿠키 영상이 나오고요. 마블 특유의 떡밥 던지기를 그렇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쿠키 영상이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안 보면은 이게 자막이 다 올라간 다음에 나오거든요. 이걸 안 보면은 영화 한 2시간 좀 넘는 거 본 거 헛본 거예요.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그걸 반드시 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저도 이 발언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말씀 드리면서 오늘 네. 잉여사롱은 여기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가 뭐 이게? 자, 사실 두 번째 쿠키 영상이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약간 이런 느낌.